지금 리플은 SEC와의 소송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 맞지만 SEC 측에서 아직 항소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리플에게 큰 이슈는 현재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3대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로 인해서 SEC와 CFTC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도 명확하게 나눠졌죠. 이 두 가지는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리플이 SEC와 다퉜던 게 증권이냐 아니냐로 싸웠죠. 지금 법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나눠놨기 때문에 사실상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리플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들을 체크는 해봐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XRP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실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XRP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중요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리플에 대한 소식이나 상승 가능성 있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코인 시황 같은 중요 정보들은 소통방에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본 신세이 은행 그룹 계열의 금융사 A+가 카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XRP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보통 카드 포인트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나요? 쇼핑몰이나 마일리지로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포인트를 XRP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도 바꿀 수 있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A+는 이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와 직접 연동했습니다. 어떤 혜택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카드 소비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일본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한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국가에서 카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꿔준다는 건 리플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200엔당 1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는 2년간 유효해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2100포인트 이상 쌓이면 2000엔 상당의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3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바꾸길 원한다면 SBI VC 트레이드 계정의 지갑으로 자동으로 입금돼요. 당연히 이걸 입금받으려면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놔야겠죠. 한국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업비트나 빗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일반적인 투자와는 차이가 좀 있죠. 물론 포인트로 상품도 살 수 있고 혜택도 누릴 수 있겠지만 이런 혜택들 대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코인을 알게 될 거고 지금 상승 가치를 기대하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XRP가 훨씬 그 기대치가 높죠. 그럼 자연스럽게 XRP 수요가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XRP는 계속해서 소각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SBI VC 트레이드는 XRP 중심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일본 거래소입니다. 모 회사인 SBI 홀딩스가 리플의 전략적 주주이기도 하죠. XRP로 활용한 송금 사업이나 랜딩 서비스 그리고 NFT 발행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XRP를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만큼 XRP 기반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온 플랫폼이에요. 이번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XRP 유통 인프라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리플과의 관계도가 깊은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지금 이런 흐름들은 일본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카드사들도 암호화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결제 금액에 따라 비트코인을 캐시백처럼 지급받는 방식인데 포인트 전환보다는 실사용에 따른 자동 보상 구조에 가까워요. 이런 시스템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도 부담없이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스템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XRP처럼 특정 코인을 선택적으로 전환해주는 사례는 아직 많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A+ 카드의 XRP 전환 서비스는 구조적으로도 차별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실사용 중심 리워드를 넘어서 XRP 유통 과정 자체를 카드 소비에 연결시킨 방식은 기존 글로벌 카드사들의 단순한 보상 구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서비스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XRP를 매수하지 않더라도 결제 활동을 통해 XRP를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가입부터 매수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만으로 XRP를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요. 이게 포인트를 XRP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XRP 가격이 비싸든 싸든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겠죠. 그냥 포인트가 쌓이면 교환하는 거다 보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카드사가 XRP를 공급하려면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꾸준한 매수 수요가 생기는 거죠.
투자 목적 없이도 XRP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XRP를 보유한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보유하는 사용자도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XRP는 송금용 자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소비와 연결된 실사용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XRP를 보유하고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받고 서비스에 연동하는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XRP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겠죠. 지금 XRP는 결제나 랜딩 그리고 포인트 전환처럼 실생활에 붙는 서비스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던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렇게 눈에 띄도록 사업을 펼쳐나가고 또 실사용에 사용 가능한 코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어요. 정말 독보적인 행보입니다. 리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일본처럼 규제가 명확하고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진행됐다는 건 향후 다른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리플이 이 사업 저 사업 안 건드리는 게 없긴 한데 결국 종착지는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코인 바로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코인이 아닌 일반적인 자산이 아닌 실생활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나올 만한 이슈는 다 나왔고 앞으로 SEC 쪽에서 항소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재료가 될 만한 이슈는 SEC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해봐야 해요.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선들은 피보나치 채널입니다. 저항받는 구간이 0.618 구간인데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우선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냐 못 가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전 고점을 지금 뚫었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투자자들 심리가 현재 어떨 것 같습니까? 신고가 갱신했으니까 위로 매물대도 없고 이제 날라가겠네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개미들이 탈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이 조금 찝찝한데 결국 많이 올라타면 또 털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둬야 하고요. 지금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아무리 독보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현재는 비슷하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곧 저항 구간에 다 와갑니다. 이 선은 고점끼리 이어준 저항 추세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이더가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승을 보여준다면 리플 또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를 뚫지 못할 경우에는 저기 아래까지 한 번 더 내려가는 큰 하락을 대비해야겠죠.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하기에 이런 관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나 더 체크해봐야 하는 게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저는 하락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거 불장 때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17%에서 19%였어요. 근데 지금은 7.9%대 정도 되죠. 이 지수가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7.6에서 7.7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이게 뭘 의미하냐? 알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세경 패턴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9.5% 이상까지는 자금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장 초입이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타는 순간부터 불장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리플이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0.618 여기를 뚫어줘야 하고요. 돌파에 성공하면 이전 고점 추세였던 여기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대략 5.2달러에서 5.5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후의 움직임들은 지금 당장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고 체크되는 대로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한 종목에만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분산을 시켜야 해요. 일부 현금 보유도 하시는 게 좋고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되도록 매일 하나씩 찾아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가입비나 번호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만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장 흐름이 좋다고 너무 무지성으로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요. 리스크가 작은 종목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도 조만간 진행해드릴 거니까 이번 불장에서 수익도 얻고 지식적인 부분도 함께 얻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